자, 드디어 마지막 강의입니다. 예, 강의 듣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어떻게 좋았어요? 네. 예, 제 강의 듣는 사람은 다 낫습니다. 그리고 안 걸립니다. 예. 자, 교회에서도 저희 병원에 견학을 옵니다. 한 번은 어느 교회에서 저희 병원에 이제 견학을 왔는데 아주 일일 체험을 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모든 걸 다 보여주고 체험하게 하고 또 뒤에 산 올라가서 이렇게 소리도 지르게 하고 이제 그렇게 하기도 하죠. 그래서 와서 체험을 하고 국민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직접 뉴스타트를 체험하게 해주는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곳, 정말 꽃동산, 매일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집에서 나오면서 여수 우리 병원 앞에 바다가 보여요. 정말 아침마다 상쾌하고 기분 좋고 이렇게 바다를 바라보면서 하루 일을 시작하는 게 정말 축복이고 감사할 일이죠. 그래서 항상 감사하면서 살고 있고, 저희 병원에서는 우리 모든 직원들에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환우를 건강하게, 세상을 아름답게 하자고 하는 미션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고요. 자, 세계 최고의 천실호 병원을 만들자. 그래서 구호를 외치면서 월요일 채플마다 월요일에 시작하고 있습니다. 뉴스타트 8가지 건강 원리를 통해서 라이프 스타일 메디신, 생활의학이죠. 생활 습관 변화, 라이프 스타일 체인지를 추구하면서 환우들에게 건강을 돕고 있는 우리 여수 병원입니다. 자, 전 세계 암 통계를 좀 보지요. 예, 전 세계 2만 명이 암으로 죽습니다. 매일. 800만 명이 암으로 1년에 사망합니다. 예, 1990년에 20명 중 1명이 암으로 발병했고, 70년에는 10명 중 1명이 암 발병했고요. 2000년에는 3명 중 1명이 암 발병하고, 미국에서는 매년 100만 명이 암으로 진단되죠. 한국의 경우는요, 매년 투병중이거나 암이 치유된 사람이 110만 명에 육박합니다. 이야, 엄청납니다. 투병인 81살까지 산다면 암에 걸릴 확률은 37%, 3명 중 1명 이상이 암을 경험합니다. 2017년에는 130만 명, 그 다음에 최근에는요, 이런 또 자료가 나왔습니다. 암이 완치된 전체 암 환자 수는 현재 우리나라 암 환자가 174명이라는 거예요. 자, 사망 요인도 암 환자가 제일로 많습니다. 많은 사람이 암으로 사망하고 그냥 편하게 죽는 게 아니죠. 그 말기 암 환자의 그 고통은 말할 수 없습니다. 2010년 그 비용, 우리 돈 1,260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2010년에 전체 암 환자가 병원에 쓴 비용이 1,260조. 2018년 한국 국가 1년 예산이 429조. 몇 배예요? 거의 3배. 그렇죠? 3배죠? 국가 예산의 3배를 뭐요? 그것도 2010년이니까 지금 얼마나 많이 늘었을까요? 국가 예산의 3배를 150만 명의 암 환자들이 어떻게 쓰고 있어요? 자, 서울의 큰 대형 병원들입니다. 그 대형 병원 직원들과 환자 수인데 직원 수가 더 많죠. 제가 대충 추산해 보니까는 이 4대 병원의 직원들 월급으로만 한 달에 6조가 나가요. 6조. 1년이면요. 거의 몇백조 되죠. 와, 엄청나죠. 예. 이게 뭐예요? 다 암 환자들이 쓰는 그 돈 치료비, 예, 그거죠. 자, 현대의학적인 암 치료 방법을 좀 잠깐 더듬어 보겠습니다. 자, 진단이 됐으면은 가장 흔한 방법이 수술, 그 다음에 항암 치료, 방사선 치료, 그 외에도 이제 요즘에 표적 치료가 있고 무형 치료가 있고 뭐 그런 치료가 있긴 한데, 그래도 대표적인 게 수술과 약물 치료와 이제 방사선 치료를 암 치료의 대표적으로 볼 수 있죠. 수술은 뭐예요? 암 진단 됐으니까 잘라내는 거예요. 그러면 수술을 했다고 해서 암세포가 제거된 거 아니죠. 예. 자, 전문가 얘기를 들어보죠. 자, 이렇습니다. 수술을 했다고 해서 암은 재발할 수 있습니다. 잔류한 눈에 이제 보이지 않는 그런 암세포들이 남아 있습니다. 이게 수술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 잔디밭에 쑥이 났는데 쑥을 잘라내 버렸어요. 자, 쑥이 안 자랍니까? 뿌리가 있죠. 그게 수술이란 말이에요. 자, 우리의 육안으로 또 진단기기로 암을 볼 수 있는 그 크기가 몇 cm인가요?
검사로 나타날 수 있는 1cm. 암세포가 자그마치 10억 개. 그러니까 검사로 나타날 수 있는, 진단될 수 있는 암 크기는 1cm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1cm 이하로는 뭐예요? 그러니까 요즘 최첨단 장비로 요즘엔 0.3cm까지 발견이 되지만은 그 최첨단이고 보통은 1cm 이상만 암이 진단됩니다. 그러니까 뭐 수술을 했다 해도 뭐예요? 1cm 이하는 건드릴 수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하는 치료가 뭐예요? 두 번째, 항암 치료입니다. 약물요법. 자, 국내에서 쓰는 약물이 이제 이 항암제가 이렇게 많습니다. 국내에서 쓰이고 있는 항암제는 그 종류만 50여 종이 넘습니다. 예. 이것이 암 환자에게 가장 많이 처방되고 있는 세포 독성 항암제입니다. 주로 주사 뭐 형태로 처방되고 독약이죠. 캐나다에서는 항암제 부작용이 심각하니까 한번 고려해 본다고는 어떤 그런 연론이고, 자, 항암제 이제 약은 독이다 반대하는 사람들, 또 항암 치료를 찬성하는 사람들. 근데 항암 치료를 했을 경우에 우리의 몸에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3차, 4차 항암제 했을 때 줄기세포의 생성과 유지에 필수적인 신경세포와 혈관세포를 파괴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는 이 항암제가 으로 이어질 수 있어 조혈 줄기세포를 파괴한다 그 말이에요. 만드는 요인으로 조혈 줄기세포가 뭐예요? 조혈모세포, 세포에 우리의 피를 만들어내는 이게 뼈 속에 있는 조혈 줄기세포는 이걸 파괴돼 버려요. 그러니까 조혈 줄기세포 파괴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불량피가 만들어지죠. 항암치료 받고 난 다음에 많은 분들이 살 빠지고 고통 가운데 빠지고 그러면서 막 몸이 힘들어지고 통증이 심해서 신경을 잘라내는 어떤 그런 수술도 받고, 그리고 이제 빼짝 말라서 이렇게 마지막에 숨을 거두는 그런 대부분의 암 환자들일 수 있는 것이죠. 자, 이게 지금 폐 부위에 있는 암세포입니다. 자, 그래서 이 항암제는 이제 암세포 환자들에게 투여하는데 그 사실과 진실을 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일단 암 환자에게 항암제를 투여합니다. 자, 이게 이 빨간 부위가 이제 암세포입니다. 자, 항암제를 투여했는데, 암세포가 소멸됐어요. 이게 항암제예요. 굉장하죠? 그런데 문제는 6개월 뒤에 소멸되었는데 이렇게 거의 6배 정도로 재발돼 버린 거예요. 왜 그런가? 자, 이런 그림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게 엉커진이죠. 이게 엉커진. 암 근원세포죠. 암 근원세포이면서 암 줄기세포예요. 이때 항암제를 투여합니다. 그러면은 이 원암세포가 분리해낸 암세포죠. 이게 일반 암세포예요. 그러면은 항암제 딱 투여하면은 이렇게 됩니다. 원암세포가 뭐예요? 다 사라졌죠. 근데 뭐는 안 사라져요? 요 암 줄기세포. 암 근원세포는 죽어요, 안 죽어요? 불사의 세포예요. 어떤 항암제가 들어간다 할지라도 암 줄기세포는 죽는다, 안 죽는다? 안 죽는다. 그러면서 이 암 근원세포가 어머니 세포죠. 내 자식들이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암 근원세포 뭐예요? 뭐 때문에 죽었지? 연구하겠죠. 그걸 내성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암 근원세포가 그런 항암제가 들어와도 이제 죽지 않을 더 독성 암세포를 분리해내는 게 바로 이게 항암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뭐예요? 6개월 뒤에 이렇게 재발되는 게 항암제입니다. 자, 전문가 얘기 들어보세요. 자, 불사입니다. 불사. 죽지 않습니다. 형태를 변화시켜 악성들을 높아지게 할 수 있습니다. 그게 항암제란 말이에요. 그렇게 항암 치료해갖고요, 물론 좋아지는 사람들이 많죠. 회복이 되는 사람도 있죠. 자, 암세포는 뭐예요? 이렇게 불사의 세포란 말이에요. 다시 또 이제 재발을 하고 맙니다. 자, 이 암세포가요, 색깔로 표시해 놨습니다. 같은 어머니가 자식을 낳아도 생김새는 비슷할지 모르지만 성깔은 다 다르죠. 똑같아요. 한 엉커진에서 나온 암세포를 할지라도 색깔이 빨주노포, 파나보 이렇게 분리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항암제를 딱 투여했습니다. 무슨 색이 죽었어요? 빨간색이 죽었죠. 다른 색은 뭐예요? 거의 안 죽었죠. 그러면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자, 여기 회색이 있죠. 실제로 이렇게 벌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촬영을 했을 때 뭐예요? 빨간색이 없으니까 암세포가 줄었네. 그런데 뭐예요? 몇 달 뒤에 회색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더 많이 증가돼 버린 거예요. 이게 항암제란 말이에요. 근데 항암제는 다 죽이는 게 아니고 뭐예요? 일부 암세포만 죽여요. 근데 죽지 않은 다른 암세포가 뭐예요? 이제 내성을 키워서 더 이렇게 증가해 버려요. 그런데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죠. 왜? 엉커진 세포까지 없애버려요. 무엇이? 항암제가? 아니죠. 무엇이 없어요?
바로 우리의 몸에서 만들어내는 NK셀이. 예. 자, NK셀이 항암제가 없앨 수 없었던 불사의 세포, 무한정식기 암세포를 어떻게 해요? 이 NK셀이 우리의 몸의 치료력이 뭐예요? 수많은 IP6, 뭐 P53, P21 등이 뭐예요? 이렇게 딱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예. 이게 우리의 몸의 치료 시스템인 거죠. 뉴스타트는 뭐예요? 이 치료 시스템을 이제 깨워주는 거죠. 더 이제 활성화 시켜주는 것이죠. 자, 이런 몸에 있는 이 각종 이런 암세포 뭐예요? 항암제 받고 가면 갈수록 뭐예요? 이 내성을 키워서 이제 커질 수 있는 것이에요. 근데 이게 줄어드는 것은 항암제 때문이 아니라 뭐예요? 줄어드는 것은 우리의 몸이 뭐예요? 이 NK셀. 이 NK셀이 뭐예요? 항암제가 죽이지 못했던 암세포까지도 뭐예요? 싹 그렇게 제거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쯤에서 항암 치료의 역사를 좀 봐야 됩니다. 언제부터 이 인류의 항암 치료가 시작됐는가? 2차 세계대전이에요. 자, 지금 이 당대의 가장 무서운 무기는 뭐예요? 핵폭탄이죠. 뭐 수소폰도 있지만 핵폭탄이라고 볼 수 있죠. 2차 대전 때 가장 무서운 이런 무기가 뭐였습니까? 화학무기였어요. 가스. 미국의 한 큰 군함이 이태리 그쪽 근방에 지중해죠. 거기에 그때 당시에 가공할 만한 이제 요 머스타드 D가 일로 가야 되는데 와버렸네요. 가공할 만한 이 생화학 무기를 가득 실었습니다. 머스타드 가스라고. 이제 2차 대전은 이제 독일과 이제 다른 연합국의 싸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미국의 큰 이 모함이 머스타드 이 독가스를 가득 실은 이 배를 이제 이태리 그쪽 정박을 시키고 있는 정보를 독일이 안 거예요. 그래서 독일이 이 실제 그 배입니다. 독일이 이 미국의 이 군함을 공격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 머스타드 가스가 노출됐죠. 그래서 많은 미국 병사가 죽어요. 그중에 살아남은 병사들은 병원으로 후송을 했죠. 근데 그때 당시에 인류가 정복하지 못한 병 중에 하나가 백혈병이었어요. 백혈병 수치가 낮아서 문제가 아니라 높아서 문제예요. 그런데 이 머스타드 가스에 노출된 병사들이 병원 와서 피검사하고 다 검사 받아봤는데 백혈 수치가 다 정상이에요. 아니, 뚝뚝 떨어져 있어요. 수치가. 왜 백혈 수치가 떨어졌지? 조사해보니까 이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뭐예요? 백혈구 수치가 높은 그 환자들의 수치를 낮출 길이 없었는데 이게 들어가니까 수치가 뚝 떨어져요. 그러니까 뭐예요? 수치가 높은 사람들에게 이 머스타드 가스를 추출해가지고 뭐예요? 싹 집어넣어봤더니 뚝 떨어졌네. 백혈구 병이 뭐 한 거예요? 일시적으로 치료가 된 거예요. 이것을 계기로 해서 그러면은 뭐 하자? 잡지 못했던 백혈구를 잡았으니까 잡지 못한 암세포도 한번 적용시켜보자. 이게 항암치료 역사입니다. 2차 대전이에요. 여기 나와 있죠? 최초 항암제 1943년부터 시작해서 항암제가 계속 개발되는데 그 항암제는 다 뭐예요? 독성 항암제예요. 세포를 뭐 하는 거예요? 죽이는 거죠. 암세포도 죽이고 정상세포도 죽이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뉴스타트 않고 병원 치료만 받고도 회복되는 사람이 있지요. 그 비율로 뭐예요? 미국은 29%, 한국은 24%. 더 높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뉴스타트 않고 수술하고 난 다음에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7차 뭐 몇 차까지 해서 나은 사람이 반드시 있어요. 있죠. 근데 그 나은 사람들 제가 많이 만나봤습니다. 어떻게 나았습니까를 이제 캐 묻는 거죠. 자, 캐 물었더니 병원 치료 잘 받았어요. 받을 때 긍정적인 생각으로 의사 선생님의 말씀을 철저히 의지하면서 이렇게 치료받으면 나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가졌더라고요. 그것만이 아닙니다. 또 암 진단 받고 난 다음에 반드시 이게 있었더라고요. 생활이 변했어요. 생활 습관이 변했어요. 첫째, 사업을 그만둡니다. 이쯤 벌었으면 충분히 됐지. 마음을 비우고 직장도 좀 쉬고 돈이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러면서 분명히 이 생각의 변화가 있어요. 욕심 버리고. 그 다음에 이거는 거의 100%입니다. 반드시 식생활의 습관의 변화가 있었어요. 야채 위주의 식사 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꾸준히 매일매일 거의 운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뭐가 변했어요? 생활 습관이 변했어요. 생각이 변하고 생활 습관이 변해서 뭐예요? 자, 이 항암제로는 일반 암세포가 죽었고 이 생활과 생각이 변해가지고 뭐가 죽은 거예요? 원암세포 온코진이 죽은 거죠. 그래서 you are what you exercise, what you eat, what you think,
What's life? 어떻게 운동을 했느냐? 어떻게 먹었느냐? 어떻게 생각했느냐? 어떻게 살았느냐? 이것이 뭐예요? 우리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항암치료 결코 두려울 것 아닙니다. 무서울 것도 아니고, 뭐 병원 항암치료 받을 건 받아요. 받되 뭐예요? 라이프 스타일 체인지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이게 라이프 스타일 체인지 않고 내 생각 변화시키지 않고 나은 사람 거의 못 봤습니다. 자, 이분의 경우를 보죠. 가난 말기입니다. 자, 이분이 젊은 날 성공했어요. 이제 세상적인 성공이죠.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빌딩을 몇 채 가졌습니다. 전라도 제가 살고 있는 여수 순천 쪽에 그런데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그 아들이 여수 순천 쪽에 어느 병원에서 수술을 받다가 의료사고로 죽어요. 하나 있는 아들 죽은 거예요. 속이 뒤집어지고 다 이게 제정신이 아니죠. 근데 이분이 바란 건 돈이 아니었거든요. 어떻게 아들이 죽었는지, 누가 무엇을 잘못해서 죽었는지 그 원인 불명, 그 원인을 좀 알기를 원했단 말이에요. 근데 병원에서 자꾸만 변명하고 거짓말하고 막 돌리고, 그러니까 화가 나서 그 병원을 불질러버리고 했어요. 이분 그때 당시 병원의 요주의 인물이었거든요. 그 화 때문에 이분이 3번 자살을 시도합니다. 결국 3번 다 실패했죠. 한 번은 딸하고 같이 동반 자살을 했어요. 둘 다 응급실 실려가지고 겨우 살았습니다. 자, 그리고 사니까 뭐요? 재산 다 잃어버렸죠. 몸에는 딱 가난 말기가 됩니다. 자, 그분 이제 잠깐 영상을 좀 보겠습니다. 뭘 알아야죠. 하나님 뭔지도 모르고 뭐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교회는 다니고 싶었는데 그래가지고 좀 가르쳐주라. 나 이거 알아야 되니까 개인적으로 제가 배웠어요. 뭐 어쩌고 이렇게 가르쳐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계속 제가 이제 하나씩 알아갔어요. 그냥 한 6개월 정도 걸린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성경책을 썼어요. 직접. 처음 창세기부터. 계속 하루에 5시간, 4시간씩 새벽이고 밤이고 낮이고 걸으면서 계속 여기서 가르쳐줬던 거. 한 6개월 정도 지나니까 제가 스스로 터득을 하게 됐어요. 첫째, 하나님. 둘째, 예수님. 셋째, 십자가. 넷째, 부활. 다섯째, 재림이구나. 그걸 제가 느꼈을 때 한 6개월 걸린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그걸 느끼고 있을 때 온 몸에서 그냥 피가 막 역류를 해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막 악을 써버렸어요. 이제 나 알았다. 그리고 난 다음부터 몸이 어마어마하게 좋아지더라고요. 그리고 그 7점 몇 센치는 암이 서울대병원 갔는데 나섰다고 없다고. 7.6cm 암이 항암치료한 거 아니잖아요. 뭐예요? 하나님을 알아갔죠. 깨달았죠. 이런 하나님. 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얘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얘기, 십자가에 돌아가신 얘기, 다시 살아나신 얘기, 이 땅에 오실 거라. 이걸 깨닫고 나니까 얼마나 기쁜지. 그때 우리의 몸에서 뭐가 나와요? 요 암 근원세포를 없애는 뭐가 나오는 거예요? 몸에서. 치료제. 무슨 치료제? 그러면서 뭐 이런 독소들이 제거되어지고, 이 뉴스타트가 실천되어지면서, 이렇게. 그래서 요 뉴스타트 8가지 건강 원리를 우리의 삶에서 그대로 실천할 때 얼마나 큰 축복이 주어지고 삶이 건강해지고 행복하는지. 그래서 많은 우리 환자들이 이 원리를 깨닫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회복되어지고 그렇게 좋은 인생을 복되게 살아갑니다. 자,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제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